리치 디보스는 가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야말로 사회의 성격,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가 건전하고 건강하면 거기서 자라난 건전하고 건강한 개인들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나 가족 단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에는 무시와 학대, 포기와 중독, 문맹과 부도덕, 그리고 범죄와 질병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 같은 병리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왔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불찰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믿음과 영적인 가치관의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족이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사회가 건강한 가족을 길러내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리치는 말한다. 모든 가족은 나름의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든 부모의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악과 실수를 덮어준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 그들은 큰 문제 없이 성장할 것이다. 부모가 사랑과 인정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일 것이다. 헬렌과 나는 결코 완벽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리치의 회고이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말로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가르쳤으며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었다. 단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려 했다.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가르침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매일같이 직접 자신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리치는 모세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 신명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런즉 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 리치는 흔히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바쁜 사람이다. 라는 속담을 이야기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 나를 대신하여 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그들을 껴안으며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에 아이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리치와 헬렌은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까? 현재 그 자녀들은 내 자녀 모두 크리스천이며 디보스 일가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의 나름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있다. 리치와 헬렌이 이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입하려 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도 정성껏 귀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딕과 댄, 체리와 더그 등 그들의 네 자녀는 부모의 그런 태도를 통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체리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아버지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아주 공정한 분이다.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면 항상 내가 오빠나 동생보다 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수많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그런 의견의 불일치조차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10대일 때 아버지는 밤 10시를 통행 금지 시간으로 정했고 나는 반기를 들었다. 통행 금지 시간이 11시로 늦춰져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그걸 읽고 내 주장에 동의해 주셨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마련이다. 리치 디보스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소감이 어떠냐고? 이번에 대내 증언이다. 아버지에게는 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우리를 위해 시간과 관심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우리의 숙제를 도와주고 운동 시합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가했다. 아버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자라던 시기는 아버지가 아메이를 키워가느라 한참 바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서 배신당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일정은 언제나 우리를 초점으로 두고 짜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일이 가족과 관련된 일로 귀결된다. 덕 말이다. 우리는 꽤 정상적인 미국 가정에 해당하는 편이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물론 싸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통행 금지 시간을 한 번 넘긴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곧장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 마땅히 응분의 결과가 따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벌을 주신다 해도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마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가장 돋보인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게 왜 나는 친구가 없느냐고 따진 일이 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를 학교에서 데려다 주는 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야. 행복한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몰리는 법이거든. 내가 차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서 친구를 사귀렴 미스터 해피. 그 가르침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박혔다. 나는 자라면서 그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